제가 이사비나 이런 것들은 못 드리지만 시간은 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서를 좀 쓰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 확인을 서류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이걸 알면 이사비 안 줘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경매 이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사비는 얼마를 주면 될까요? 이사비를 꼭 줘야 될까요? 이사비를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사비를 안 주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막 나한테 욕을 하고, 제가 어디 신문이나 기사들 보면 막 칼로 찔렀다는 얘기들도 있고 라고 하던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 명도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명도 관련해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제가 경험을 해 나가면서 좀 극복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명도를 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하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에 보면 명도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그거 진짜 위험하다는 거 안다. 그리고 신문이나 기사 안 봤냐.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하려고 경매를 하냐. 다른 돈 벌 것들도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 명도 안 해봤어요. 명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들어요? 시간 아깝죠. 그리고 뭐 일부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명도를 잘합니다. 내가 명도를 정말 기똥차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도는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것들만 좀 명확하게 알게 되면 명도는 쉽게 해결이 되는 하나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특히 점유자가 더 불안해하고 점유자가 이 상황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경매라는 것 자체가 오늘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내일 낙찰이 되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1년, 1년 반, 이때는 이미 고지를 하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뭐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비도 내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불안한 마음 속에서 내가 여기 살고 있다가 이 집이 이제 낙찰이 되고 진행이 되면 낙찰자라는 사람이 올 것 같은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준비를 안 해놓은 상황이라면 이 겨울에 어딜 가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나보고 진짜 팬티 한 장 입혀놓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점유자가 오히려 더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낙찰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점들을 잘 이용을 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더 빠르게 명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게, 내가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막 물 뿌리면 어떡하지? 거세게 항의하면 어떡하지? 막 나를 밀치면 어떡하지? 내가 여잔데, 내가 남자긴 해도 나이가 어린데, 좀 두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 내온 상황들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확률이 나타나기에는 정말 적은 확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 때문에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 상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사례들을 좀 보세요. 명도라는 것 자체가 막 뉴스나 신문이나 기사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거세게 이야기하고 거세게 상황을 몰고 가는 것들 보면 정말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TV나 뉴스에서 가십거리로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보가 부족한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다 이제 경매를 당하거나 아니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내 집이 경매를 당했다,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다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컨설팅 업체들에서 우편도 오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 뭐 네이버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내가 강제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1년, 1년 반 이 시간 속에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히려 점유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이 왔구나,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 이사비나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실 수 있나요? 혹은 언제까지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점유자들이 요즘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비나 시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좀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명도비를, 강제집행 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마음도 떠났고 짐도 다 옮겨놓은 것 같아. 근데 이사비를 조금 달라는 거예요.
이사비를 뭐 나는 100만 원만 주면 나가겠다. 근데 나는 500만 원으로 명도비를 강제집행 비용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주면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사비를 주는 거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맘대로 하세요. 강제집행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좀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5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100만 원만 주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죠. 100만 원 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비를 주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아이 방학이 끝나고 이사 갈 집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 학기만 끝나고 방학 때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내가 이사비 100만 원, 200만 원 드릴 테니까 내일 당장 나가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협상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사비나 이런 것들은 못 드리지만 시간을 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서를 좀 쓰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 확인을 서류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시다가 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매뉴얼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나는 이 매뉴얼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서 상황을 그르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명도라는 것 자체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의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듣고 내가 원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해결하는 게 명도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고 못할 필요도 없어요. 명도 같은 경우는 딱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듣고 저는 오히려 딱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대화는 문자나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처음이고 그 사람도 처음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되고 서로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대립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도 웬만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자꾸 감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서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고 그 앞선 감정들은 상황을 그르치는 게 많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명도를 그래도 빨리 끝내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도도 뭐 한번 부딪혀 보세요. 컨설팅 이런 거 명도 컨설팅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부딪혀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뉴스나 영상이나 뭐 강제집행 하는 건 아니고 강제집행 같은 경우도 10건 하면 한 2건 할까 말까예요. 다 개고 그 과정 속에서 다 해결이 되고 다 협상이 되는 게 명도기 때문에 특히 이제 권리분석 없는 것들 하셔야 되겠죠. 권리분석 문제 있는 것들은 진짜 법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초보자들은 권리분석상 문제 없는 거 물어줄 돈 없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버티면 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물건들 위주로 하시면 충분히 경험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당탕탕 부딪혀 보시고 그게 경매고 그걸 사람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임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